네, 반갑습니다. 4장 반복문 이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 반복문, 우리가 포문과 리스트의 관계에 대해서 이제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포인 구문이라고 하는 파이썬 구문은요, 파이썬의 반복문을 위한 키워드인 포, 그리고 인 사이에 새롭게 할당할 변수인 n을 선언하는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때 in 다음에 나오는 함수나 시퀀스들은 우리가 변수 n이 이 시퀀스로부터 값을 받아와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어떤 순환 가능한 객체들이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정의할 때는 순회를 할 리스트 혹은 시퀀스라고 이렇게 이름을 적어준 거죠. 그 다음에 아까도 설명했듯이 반복적으로 수행할 포 블록이 나오게 되겠죠. 그죠? 예를 들어서 n이라고 하는 이 변수에는요, numbers라고 하는 이 리스트에 11, 22, 33, 44, 55, 66과 같은 열들이 들어있을 때요, 이 첫 번째 반복문에서는 11이 n에 들어가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22가 들어가지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n에는요, 11부터 66까지의 값이 차례대로 대입되는 방법으로 이 순환문이 실행을 하게 됩니다. 이거를 코드로 한번 확인해 보면요, numbers라고 하는 이 리스트가 있는데, 이 리스트는 11, 22, 33, 44, 55, 66이라고 하는 여러 개의 값을 묶음으로 가지고 있죠. 그죠? 이런 자료 구조를 리스트라고 하는데, 요거는 좀 뒤에 자세히 다루어 볼 것이고요. 어쨌든 for n in numbers가 여기 리스트 이름을 적어주게 되면 이 n에는 여기에 있는 값들이 순차적으로 들어가는 것이지요. 여기에 리스트에는 실수값을 넣을 수도 있습니다. 실수값을 넣어가지고 리스트를 만든 다음에 분해를 하라. 그러면 f에는 실수값들이 차례로 들어가겠죠. 그죠? 그러니까 범위를 지정하는 함수인 range도 쓸 수 있지만 리스트도 쓸 수 있고요. 뭐 튜플도 쓸 수 있고 순환 가능한 객체는 여기에 다 올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살펴보면 수박, 참외, 체리, 포도와 같은 문자열을 가지고 있는 리스트가 있죠. summer fruits라고 하는 이 리스트인데, 이 리스트를 for fruit in 해가지고 요 리스트 이름을 적어주게 되면요, 요 fruit라고 하는 변수는 수박, 참외, 체리, 포도를 순차적으로 값을 받아옵니다. 그래가지고 출력하는 값은 수박, 참외, 체리, 포도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거죠. 그죠? 이 기능을 쓰면 누적 덧셈 기능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 넘버스가 10, 20, 30, 40, 50이 있다. 그리고 s가 0이다. 이렇게 했을 때 for n in numbers 해가지고 s equal s 플러스 n, 그러면 이 s는 0부터 numbers에 있는 모든 값을 n에 넣어 가지고 다 더하겠죠. 그래서 리스트 항목 값의 합, 그래가지고 150을 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도 한번 실행을 해 볼게요. 여기에 있는 10과 20, 30, 40, 50을 가지는 이 리스트가 있죠. 이 리스트를 for in 문에서 in 다음에 넣어주면요, 이 n에 있는 이 변수 값이 여기에 있는 모든 값을 하나씩 받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개별적인 값을 sum에다 더해가지고 최종 값을 출력하니까 모든 항목의 합인 150이 이렇게 출력이 되겠죠. 그죠?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어 여기다가 60을 넣어줬다. 그러면 210이 되겠죠. 그죠? 이런 것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아까 이전 절에서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요, sum이라고 하는 게 내장 함수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 sum이라고 하는 내장 함수를 쓰면요, 우리가 리스트 항목의 모든 값을 쉽게 더할 수가 있습니다. 즉 이전 코드는 sum이라는 내장 함수의 numbers를 쓰면 간단하게 되죠. 결과는 동일하네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코딩을 할 적에 가급적이면 내장 함수가 제공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편리하게 도와주는 것들이 기능이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고 코딩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급적이면 코드는 내장 함수를 쓰고 짧게 간결하게 작성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자, 이런 방법도 있다는 것 알려드리고요. 이제 우리가 이제 대화창에서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예를 들어 레인지라는 걸 쓰게 되면요. 이게 시퀀스를 만든다 그랬죠. 레인지 하고 나서 1하고 101 그러면 1부터 100까지의 정수값을 만들어내잖아요. 이거를 썸으로 감싸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1부터 100까지의 합 전에 구했던 5050을 구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이런 것도 굉장히 좋은 기능인데요. 우리가 리스트라고 하는 것이 어떤 객체를 리스트 객체로 만들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 문자열 헬로가 있다. 그러면 이 문자열은 H와 E와 L, L, O와 같은 알파벳들의 모임이거든요. 그거를 리스트 형태로 바꿔라. 그러면 원래 알파벳 성분으로 구분을 시켜줍니다. 자, 이것도 한번 대화창 실습을 통해 살펴볼게요. 우선 sum이라는 함수를 쓰고요. range라는 함수에다가 1에서 101 해서 시퀀스를 만들고 그 합을 구해. 그러면 5050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걸 쓰게 되면 훨씬 더 우리가 간단하게 1부터 1000까지의 합 이런 것도 구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st라고 하는 이 객체가 hello라고 하는 문자열을 참조하고 있다. 이렇게 선언해 놓고요. 자, 이제 리스트로 얘를 감싸버리면 얘는 개별적인 알파벳 H와 E와 L, L, O로 이루어진 리스트 형태로 얘를 바꿔줍니다. 이런 것도 제공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파이썬에서 포인문에서 쓸 수 있는 게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여기에 있는 것들은 시퀀스 혹은 시퀀스 스타일 자료값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쓸 수 있는 얘는 레인지도 되고 그죠? 그 다음에 리스트도 되죠. 그런데 여기에 있는 str 역시 시퀀스거든요. 그러니까 시퀀스가 여기에 올 수도 있고 그 포인문에 이 시퀀스를 넣게 되면요. 이 ch에는 HELLO와 같은 개별적인 문자 값이 들어올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포인문을 쓰면 문자열을 문자 단위로 자르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음으로는 중첩 for loop인데요. 영어로는 이제 nested for loop라고 합니다. 이건 어떤 거냐 하면은 for 문 안에 for를 또 넣는 거예요. 우리가 if 문 안에 if 문 넣는 거 살펴봤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for 문 안에 for를 또 넣어 가지고 조금 더 복잡한 구조를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 9구단이라고 하는 구조를 살펴보면 2에서 9단까지가 있고요. 1에서 9를 각 단에 대해서 곱해가지고 화면에 출력하는 거죠. 이걸 하기 위해서는 2 곱하기 1, 2 곱하기 2, 2 곱하기 3, 그 다음에 3 곱하기 1, 3 곱하기 2, 3 곱하기 3, 4 곱하기 1. 요 과정을 계속 해야 되니까 포문 안에 for 루프를 넣는 게 좋죠. 이것을 구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바로 이중 for 루프라는 이 구조입니다. 구현할 때는 이렇게 하면 됩니다. for i in range 2 하고 10을 넣어주게 되면요. 외부 for 루프가 2부터 9까지의 연속적인 정수를 생성해내겠죠. 그죠? 그 다음에 for j in range 해가지고 여기 지금 외부 for 루프의 내부 블록이죠. 그죠? 여기까지가 내부, 여기까지가 내부 블록이거든요. 이 내부 블록 안에 for j in range 해가지고 1에서 10 그러니까 1부터 9까지의 시퀀스를 만들어내겠죠. 그리고 그 값을 프린트 함수로 출력해 봅니다. 이때는 f 문자열이라고 하는 출력 포맷 기능을 씁니다. 이것도 조금 뒤에 자세히 설명하겠는데요. 이거는 출력할 적에 문자열 호시 다음에다가 호시 앞에다가 f라고 하는 값을 써주게 됩니다. 이렇게 써주게 되면요. 여기에 나와 있는 중괄호 안에 변수 이름을 바로 넣어줄 수가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여기에 연산자도 넣어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콜론 다음에 ed 그래가지고 두 칸의 자리를 확보해라.
이런 명령까지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요긴한 출력 포매트입니다. 이것도 한번 우리가 실행을 시켜보면요. 자,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외부 for 루프가 있고 그 안에 내부 for 루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출력 포매트에 i하고 j 그리고 이게 곱셈 기호가 있죠. 그러니까 ij를 곱하는 기호를 표시하고 실제 연산을 한 다음에 그 결과를 출력할 때 두 칸의 공간을 확보하라. 이런 명령을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ij를 곱해가지고 그 출력하는 그 출력값이 여기에 나오는 거죠. 이런 것을 변수 이름으로 바로 쓰기 위해서 f 문자열이라고 하는 걸 쓰는 겁니다. 자, 실행시켜 보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여기에 있는 출력 포매팅을 위해서 예를 들어 3으로 고쳐주게 되면요. 이 출력할 때 두 칸을 확보하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세 칸의 공간을 확보하게 됩니다. 이런 것을 쉽게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는 문자열 기능이 F 문자열 기능입니다. 자, 다시 한번 코드를 살펴보면 이 double_py라고 하는 이 코드는요. 이중 for 루프이고요. 내부 루프, 외부 루프가 있습니다. 이 바깥에 있는 요 놈 있죠. 그래서 이걸 외부 루프라 그러고 요 안에 있는 것을 내부 루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내부 루프와 외부 루프를 가지고 중첩된 루프를 구현해 가지고 복잡한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는 거죠. 그죠? 자, 루프의 실행 구조는 뭐 표로 나타내 보면 i가 2일 때, i가 3일 때, i가 4일 때와 같이 이렇게 i 값이 2부터 9까지 증가하면요. j 값이 역시 1부터 9까지, 1부터 9까지, 1부터 9까지 반복적으로 순환을 하겠죠. 그죠?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중 포루프나 삼중 포루프의 경우는 코드를 이해하는 게 조금 어려워져요. 그죠? 만일에 삼중 포루프, 막 사중 포루프 이까지 가면 너무 어렵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삼중 루프 이상의 복잡한 구조는 잘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좀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는 뭐 더 복잡한 루프를 쓸 수도 있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중첩 포 루프를 이용해 가지고 이런 패턴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론 이거를 우리가 이제 프린트 문을 쓸 수도 있지만 프린트 문을 사용하지 않고 이것을 제어하는 기능을 만들어 보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선 이 패턴을 가만히 봤더니 샵이 나오고 중간 앞에는 공백이 없네요. 그죠? 두 번째 줄에도 샵이 나오는데 공백이 한 개가 있고, 그죠? 세 번째 줄에도 샵이 나오는데 공백이 두 개가 있네요. 그죠? 이와 같은 패턴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문제의 출력 패턴이 뭔지를 먼저 분석을 해야 되겠죠. 그죠? 자, 그것을 분석한 다음에 이제 문제 해결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중 포 루프를 이용해 가지고 이제 패턴을 생성하기 위해서 n을 7로 하고 for i in range n 이렇게 해준 다음에 st라고 하는 문자열에 빈 공백을 넣어줍니다. 자, 그런 다음에 for j in range 해가지고 i 값을 i 값만큼 반복을 하는데 이 i 값은 n으로부터 받아오죠. 그러니까 첫 번째 i는 0이고 1이고 2고 3이고 이렇게 되겠죠. 자, 이제 이 st에다가 공백을 더해줍니다. 그러니까 최초 상태, 그러니까 i가 0일 때는 어떻게 될까요? 0일 때는 이 st는 아무것도 출력하지 않고요. i가 1이 되는 순간 이 루프가 실행됩니다. 그래서 빈 공백을 하나 추가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한 개의 공백을 출력하게 되죠. 그 다음에는 조금 이해가 쉬울 겁니다. i가 2가 되는 순간 빈 공백이 두 개가 들어가겠죠. 그죠? 그래서 공백이 두 개가 들어가는 거죠. 3이 되면 빈 공백이 3개가 들어가는 거고 4가 되면 빈 공백이 4개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패턴을 출력한 다음에 빈 공백을 출력한 다음에 샵을 출력하면 됩니다. 예. 그러면 이 코드도 한번 실행시켜 볼게요. 자,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실행시켜 보면 이런 패턴이 출력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조금 더 간략하게 할 수 있어요. 어떻게 간략하게 하냐면은 여기에 나와 있는 for i in range n에다가 공백을 i만큼 곱해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i만큼 곱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처음에 i가 0이니까 0이 곱해져서 공백이 안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1이 곱해지면요 공백이 한 개가 나오죠.
그 다음에 샵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2가 곱해지면 공백이 2개 나오는 거죠. 역시 똑같은 거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짜는 게 좋은 점이 7 대신에 우리가 8 그리고 9 이 변수만 바꿔주면 굉장히 다양한 그죠? 그 패턴을 만들 수 있고 패턴의 제어가 훨씬 쉬워지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여러분들이 이런 변수를 이용해 가지고 코드를 짜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 이런 것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조금 더 복잡해집니다. 앞서 봤던 패턴과 달리 이제는 이중 포루프를 가지고 출력하는데 가장 아래쪽이 공백이 1개고요. 그 다음에 공백이 1개고 그 다음은 공백이 2개고 그 다음은 공백이 3개고 이런 식으로 이제 패턴을 출력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를 여러분들이 풀 적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번 직접 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복잡한 문제로 가볼게요. 이런 패턴을 출력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이게 이제 보통 많이 나오는 피라미드 패턴 그리기 문제인데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조금 더 많이 고민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먼저 문제를 분석을 해야 되는 거죠. 가만히 봤더니 여기에 공백의 수가 몇 개일까요? 요게 높이가 5일 경우에 그죠? 그럼 여기에 공백이 1개일 것이고 여기 공백은 2개, 공백은 3개, 공백은 4개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백의 수만 계산해 보면 높이가 5일 때 4, 3, 2, 1 이렇게 값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면 여기 있는 플러스 패턴의 수는요. 1, 3, 5, 7, 9 이런 식으로 패턴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어떤 숫자는 4, 3, 2, 1, 0 이렇게 나오고 어떤 숫자는 1, 3, 5, 7, 9 이런 숫자가 나오는 패턴을 먼저 그려보는 거죠. 먼저 이런 숫자가 나오는 코드를 짜보는 겁니다. 자, 어떻게 하냐. 우선 4, 3, 2, 1, 0을 출력하기 위해서는 for i in range n 이렇게 했을 때 이 n에다가 i 플러스 1을 해가지고 뭐죠? 그것을 빼버립니다. 예를 들어 i가 0이다. 그럼 0 더하기 1을 하겠죠. 그럼 1이겠죠. 그러면 5 빼기 1은 가 되는 거죠. 요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i가 1 증가했죠. 그러면 5 빼기 2가 되겠죠. 그러면 3이 되겠죠. 그 다음에 5 빼기 3이 되면요. 이건 2가 되겠죠. 그러면 요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4, 3, 2, 1, 0을 순서대로 출력하는 코드를 이렇게 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1, 3, 5, 7, 9를 출력하려면요. 역시 n이 5일 때 for i in range 5 이렇게 해가지고 2 곱하기 i에다가 더하기 1을 하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 1, 3, 5, 7, 9 패턴을 출력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여기까지 되면 개략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를 풀기 위한 기반을 만들어 둔 것입니다. 앞에서 완성한 2가지 기능을 바탕으로 삼각형 패턴을 출력하는데 우선 공백을 출력해야 되겠죠. 그죠? 그때는 for j in range n-i-1 이걸 이용해 가지고 출력을 하고요. 플러스 패턴을 출력하기 위해서는 for j in range 2 곱하기 i 플러스 1 요거를 쓰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필요한 기능들을 아래쪽에서 만들어 놓고 그 위에서 더 필요한 기능들을 얹어서 만드는 기법을 상향식이라고 합니다. 작은 기능을 구현하고 그 기능을 바탕으로 전체 기능을 구현하는 기술이죠. 그래서 삼각형 패턴을 출력할 때는요. 여기에 있는 공백 출력하는 코드를 짜고 별표 출력하는 코드를 짠 다음에 프린터 문을 넣고 이것을 전체로 출력하는 코드를 이렇게 짜주는 거죠. 이거 한번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우선 패턴 출력을 하기 위해서 이 코드를 실행시키면 43210을 출력하죠. 그죠? 그 다음 이 코드를 수행시키면 13579를 출력하죠. 그죠? 이 코드 2개를 묶어 가지고 여기에다가 넣어서 N5를 넣으면 비로소 우리가 원하는 피라미드 패턴이 되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좋은 점이 뭐냐면은 어떤 값을 바꾸었을 때 우리가 원하는 이 패턴들이
확장성 좋게 만들어진다는 거죠. 항상 프로그램 짤 때는 이렇게 확장성 좋게 여러분들이 짜시면 도움이 됩니다. 자, 프로그래밍 격언이고요.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 중에서 think big but start small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프로그램 짤 때는 앞서 보셨던 것처럼 패턴 테스트 1, 패턴 테스트 2, 테스트 2 이런 작은 기능을 수행하는 프로그램을 짜보세요. 만일에 이 기능이 제대로 동작하지 않으면 큰 문제가 해결되지 않겠죠. 그래서 프로그램을 시작하는 개발자들은 자신이 만들 목표를 크게 생각한 다음에 작은 기능을 먼저 구현해야 됩니다. 그걸 모르면 구현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책에 있는 연습 문제들을 풀다 보면 어떻게 풀지 막 고민해가지고 못 푸는 경우가 많은데 그 이유는 뭐냐면은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필요한 작은 기능들을 먼저 구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작은 기능이 뭔지를 생각해서 작은 기능을 먼저 구현해서 차근차근 문제를 풀어보십시오. 문제를 쪼개고 구현해서 그리고 구현이 가능한지를 검토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개발 방법이 되겠습니다. 앞서 살펴보셨던 코드는요. 이와 같이 굉장히 축약된 코드로도 가능합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곱하기 연산을 쓰고 더하기에다가도 곱하기 연산을 쓰면 굉장히 효율적이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와 같은 복잡한 코드는 이와 같은 아주 컴팩트한 코드로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일단 코드를 한번 만들었다고 해서 끝내는 게 아니고요. 이 코드를 어떻게 좀 더 효율적으로 개선할지도 여러분들이 많이 고민하시면 더 좋은 코드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소수를 구하는 겁니다. 소수라고 하는 것은요. 1과 자기 자신 이외의 약수를 가지지 않는 수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중 포루프를 사용해 가지고 소수를 만들 때는 어떻게 구현해야 될까를 알아볼 것인데 우선 어떤 수가 소수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을 먼저 짜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정수로 어떤 수를 입력받는 기능을 짜고 나서요. is prime이라는 부울 값으로 디폴트 true를 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for num in range 해서 2부터 n-1까지의 모든 숫자를 이용해 가지고 n 값에다가 넘버를 나누어 보는 겁니다. 이게 나누어진다는 것은 그 나머지 모듈로 값이 0이라는 거죠. 만일 이렇게 되면 is prime은 false가 되겠죠. 자, 그러고 나서 다 루프를 돌고 나면요. 만일에 이게 소수다. 그러면 n is prime 해가 여기에는 false가 되겠죠. 그죠? 만일에 소수가 아니다. 그럼 얘는 true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어떤 하나의 수가 소수인지 아닌지를 판별하는 프로그램을 짜보는 겁니다. 만일에 이게 짜졌다. 그러면 2부터 100까지의 소수를 구하기 위해서 아까 여러분이 짰던 기능 있죠. 이 기능을 큰 포루프로 감싸버리는 것입니다. 그죠?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만들어진 이 프라임즈를 append라는 함수를 써가지고 계속 추가를 하게 되면 됩니다. append는 우리가 리스트에 있는 이 리스트에 숫자를 하나하나 담을 때 쓰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2부터 100까지의 모든 소수인 2, 3, 5, 7, 11, 13부터 91까지 값을 구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네, 이상으로 포 반복문의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이중 포루프에 대한 기능도 살펴보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